나는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지만 건물이 52채 있습니다. 10월의 마포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찼어요. 서울 마포구 토정로 28번길 한솥식당 앞에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62살. 작은 키에 흰 머리가 반쯤 섞인 여자였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파란 앞치마 하나가 들어 있었죠. 순자는 잠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솥식당. 붉은 글씨로 쓰인 간판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15년 전 처음으로 설거지 일을 시작하던 날도 이런 간판 앞에 서 있었죠. 그때와 달라진 건 흰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들어가죠. 혼잣말이었어요. 순자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점심 영업 준비로 분주한 주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뻘 되는 여자가 반겼습니다. 한솥식당 사장 최봉순, 66살.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분이었어요. 어서 와요. 박 씨 맞죠? 설거지 담당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봉순이 주방을 한 바퀴 돌며 안내했습니다. 개수대 위치, 그릇 정리 방식, 쉬는 시간. 설명이 꼼꼼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주방은 좁았지만 깔끔했고 직원들은 셋이었습니다. 조리 담당 김정순, 홀 담당 오미선, 그리고 순자가 맡을 설거지 자리. 자리를 잡고 비닐봉지에서 파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천이 여러 군데 달아 있었어요. 왼쪽 끈은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꿰맨 흔적이 있었죠. 색도 바랬습니다. 원래는 짙은 남색이었을 텐데 수없이 빨리고 말리기를 반복한 탓에 하늘색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순자는 그 앞치마를 정성스럽게 두르고 끈을 묶었습니다.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요. 그때였어요. 주방 문이 열리면서 뾰족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연이었습니다. 38살. 검은색 트위드 재킷에 베이지색 슬랙스. 손목에는 금시계, 어깨에는 가죽 핸드백. 식당 주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봉순의 며느리이자 요즘 식당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자리를 비운 지 2달째였죠. 지연은 주방을 훑어보다가 순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어요. 천천히. 순자의 손끝부터 파란 앞치마까지. 저분이 새로 오신 설거지 담당이에요? 봉순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조리 담당 김정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 첫 출근이세요. 지연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앞치마요. 네. 그거 버리고 새 걸로 써요. 우리 식당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낡았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는지 지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시선을 거뒀습니다. 관심 없다는 듯이요. 정순 씨. 지연이 조리 담당 김정순을 불렀습니다. 오늘 점심 뼈다귀의 장국 육수가 왜 이렇게 탁해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불 조절을 잘못하면 사골이 다 죽는다고.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0살에 가까운 여자였는데 눈치를 보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더 신경 써서.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지연이 국물을 국자로 떠서 들어보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색이 이렇게 탁한데 손님상에 낼 생각이에요? 이런 식이면 조리 담당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미 2달째 이런 일이 반복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홀 담당 오미선은 고개를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어요. 순자는 개수대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지 30분도 안 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연이 나가며 지나치다가 순자의 파란 앞치마를 다시 한번 흘끗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어서 국물을 다시 올려야 한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오미선이 순자 곁으로 와서 낮게 속삭였어요. 놀라셨죠? 원래 저래요. 사장님 안 계실 때는 더 심해요. 오래 있을 거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사는 게 나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갈라진 자국들이 있었어요. 겨울마다 피가 맺혔다 아물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죠.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묵묵히 닦기 시작했어요. 오미선이 더 말을 이어가려다 순자의 표정을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도 모르죠. 점심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한속식당은 장사가 잘 됐어요. 마포구 직장인들이 줄을 섰고 테이블이 찼습니다. 그릇이 쌓이고 순자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죠. 뜨거운 물이 튀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단련된 손이었어요. 영업이 끝난 오후 3시. 순자는 파란 앞치마를 벗어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물함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지연이 보이는 곳에 두지 않으려는 듯이요. 퇴근길에 봉순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목소리였어요. 박 씨, 첫날 어땠어요? 괜찮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까다롭죠?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순자는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빨리 나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마포대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어요. 외투 단추를 잠그면서 한강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15년. 아직 2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속식당 출근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마포구 염리동 반지하 월세방. 천장이 낮고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순자가 직접 고른 방이었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62살 여자가 있었어요. 흰 머리, 깊게 팬 눈가 주름, 손등에 갈라진 자국들. 순자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일이 없었거든요. 아침을 먹지 않고 나섰어요. 식욕이 없는 게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아침은 늘 걸어가는 길에 해결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전부였죠. 한속식당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지연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봉순 없이 식당을 맡은 지 2달이 됐지만 최근 들어 지연의 눈빛이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연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달부터 영업 마감 후 청소 범위가 늘어납니다. 주방 천장 환풍기까지 포함이에요. 추가 수당은 없어요. 원래 해야 할 일인데 그동안 안 한 거니까. 오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마감이 밤 10시 넘는데 환풍기까지 하면 12시가 넘을 것 같아서요. 지연이 오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제 문제예요? 오미선이 입을 다물었어요.
정수는 처음부터 고개를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개수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등 뒤의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이에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사인하세요.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예요. 정순이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읽으려는데 지연이 말했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인하면 돼요. 그 말에 순자가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요. 순자가 그릇을 내려놓고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으며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연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예상 못한 움직임이었겠죠. 순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지연이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게, 그러다 조금씩 표정이 굳어지면서요. 이 항목이요. 순자가 서류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상 일체를 포기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입니다. 연장 근로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설거지 담당이 법을 알아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인 못하겠습니다. 지연이 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식당 직원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입술이 얇게 당겨졌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지연이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럼 박 씨는 빠지면 되죠. 나머지 분들은요? 정순과 오미선이 천천히 사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생계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지연이 나가면서 순자를 스치듯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겼어요. 경계심이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요. 점심 영업이 끝나고 오미선이 순자 곁으로 왔습니다. 박 씨 괜찮아요? 아까 그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행주를 접으면서 말했습니다. 잘려도 어쩔 수 없죠. 오미선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저도 사인하기 싫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저 애들 학비도 내야 하고. 박 씨는 부양가족 없어요?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오미선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켠에 낡은 서류 박스가 있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여러 개, 그리고 사진들. 15년치였습니다. 순자는 그중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의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남자가 있었고 뒤로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준공기념. 그게 시작이었죠. 순자는 사진을 다시 박스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으면서 중얼거렸어요. 2달 남았어. 사흘 뒤였습니다. 지연이 순자를 따로 불렀어요. 식당 한켠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연이 의자에 앉아 순자를 세워둔 채로 말했어요. 박 씨, 우리 식당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요? 이유요? 직원이 사장한테 이유를 요구해요? 지연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새 환경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박 씨도 그런 것 같아서요. 다른 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당 해고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됐으니 수습 기간이라고 하실 거죠.
하지만 수습 기간에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뭔가요? 지연의 눈가에 실핏줄이 섰습니다. 사유요? 업무 태도가 불량해요. 구체적으로요.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보다 키가 훨씬 컸어요. 내려다보는 자세였죠. 왜 이래요? 설거지 담당이 이렇게 따지면서 이래요? 다들 그냥 하는데. 다들 그냥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순자가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에서 지연이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설거지 담당 노인네가 자신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게 낯선 것 같았어요. 지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갑고 느린 목소리였어요. 오래 있을 생각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2달만요. 뜬금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도 모르죠. 순자가 먼저 사무실을 나왔어요. 주방으로 돌아와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자국 사이로 물이 스몄어요. 차가웠지만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어요. 파란 앞치마였습니다. 지연이 버리라고 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그것을 두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하는 일이 그 앞치마를 두르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것을 반듯하게 접어 사물함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봉순이 돌아온 건 순자가 출근한 지 3주째 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택시에서 내리는 봉순의 모습을 순자가 식당 앞 골목에서 봤어요.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식당 간판을 올려다보는 눈빛에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2달 동안 자리를 비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박 씨 벌써 나왔어요? 순자가 봉순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장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여기가 더 걱정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잘 챙겼는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앞서 걸었어요. 봉순이 주방에 들어서자 정순과 오미선이 반겼습니다. 반가움이 역력했어요. 봉순이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눈썹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뭔가 바뀐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 위치, 그릇 정리 방식, 벽에 붙은 새 공지문. 봉순이 공지문을 읽었습니다. 마감 후 청소 범위와 추가 근무 관련 내용이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언제 붙인 거예요? 오미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2주 됐어요. 봉순이 공지문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때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나오셨어요? 더 쉬시지. 봉순이 지연을 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짧은 대답이었어요. 지연이 봉순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봉순은 이미 주방 쪽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봉순이 순자를 불렀어요. 식당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봉순이 따뜻한 보리차를 2잔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박 씨,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없는 동안 어땠는지. 순자가 찻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본 것뿐이에요. 그것만이라도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근로동의서 사건, 정순에게 했던 말, 해고 시도,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봉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2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들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순자가 덧붙였어요.
저는 2달만 있을 거라 크게 상관없지만 정순 씨랑 오미선 씨는 오래 일한 분들이잖아요. 봉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봉순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박 씨는 어디서 일하다 왔어요? 법도 알고 눈치도 빠르고 설거지 담당치고는.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저기 많이 했죠.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봉순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뭔가가 남아 있었어요. 봉순이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식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봉순은 아침 일찍 나와서 직접 육수를 끓였어요. 정순 옆에 서서 불 조절을 같이 받고 오미선한테는 홀 테이블 배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게 했습니다. 공지문도 새로 붙였어요. 마감 후 추가 청소에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죠. 지연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비용 계산을 해봤는데 수익률이 떨어져요. 봉순이 대답했어요. 내 식당이야. 딱 3글자였습니다. 지연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서 순자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시비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봉순이 하는 대로 두었어요. 대신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고 가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돌아올 때 표정이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요.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봉순이 순자에게 심부름을 부탁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갖다 달라는 거였습니다. 한속식당 월 매출 자료가 든 봉투였어요. 세무사 사무실은 식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들고 나서려는데 지연이 주방 입구에 기대서 있었어요. 어디 가요? 심부름이요. 지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씨, 어머님이 많이 의지하시네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설거지 담당한테 매출 자료를 심부름시키는 게. 순자가 멈췄습니다. 지연을 돌아봤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요. 별 뜻 없어요. 지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속에 뭔가를 감춘 웃음이었습니다. 순자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골목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봉순의 서류에 관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토정로 골목을 지나는데 낯선 남자 둘이 식당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고 식당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지나치면서 흘끗 봤어요. 남자 하나가 핸드폰으로 식당 외관을 찍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쪽 사람들 같았어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쪽에 한 번 더 갔어요. 식당 건물이었습니다. 한속식당이 들어있는 2층짜리 건물. 마포구 토정로 골목 코너 자리. 순자는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3달 전에 이미 열람해둔 상태였어요. 건물 소유자는 최봉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서류 박스를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지연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었어요. 지연의 다른 사업체 등기, 최근 부동산 거래 이력, 그리고 지연 명의로 된 대출 기록. 대출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빠듯한 상태였어요. 순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들어온 거였어요. 파일을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슬슬 움직이겠구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가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개수대 앞에 섰을 때 봉순이 옆으로 왔습니다. 육수 냄비를 올리면서 낮게 말했어요. 박 씨, 어제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이 건물 팔자고 했어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 왜 갑자기? 봉순이 냄비 뚜껑을 덮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시세보다 좀 낮게 제안이 들어왔다고, 지금 팔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주방을 채웠어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순자가 그릇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직 파실 생각 없으시죠?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아직은 안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봉순이 더 물으려다 주방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를 눈치챈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릇을 닦으면서 지연의 시선을 등 뒤로 느꼈어요. 한 달 4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봉순이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식당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됐어요. 봉순이 자리를 지키면서 정순과 오미선의 얼굴에 조금씩 여유가 돌아왔습니다. 점심 손님도 늘었어요. 봉순표 뼈다귀의 장국이 다시 제맛을 찾았다는 단골 손님들의 말이 이어졌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조용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주 화요일이었어요. 점심 영업이 한창인데 봉순이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걸음걸이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 씨, 잠깐 나와봐요. 홀 한쪽 구석이었어요. 봉순 옆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순자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에 뭔가를 이미 결론 내린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순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자였어요. 식당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었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각도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지갑처럼 보였어요. 이게 어제 찍힌 거래요. 봉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지갑이 어제 냉장고 위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없어졌어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고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말했어요. 박 씨, 이 사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순자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냉장고 앞에 선 건 맞았어요. 어제 오전 11시쯤 재료 꺼내러 갔을 때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건 지갑이 아니라 냉장고 온도계였어요. 봉순이 온도 확인해 달라고 했던 거였죠. 온도계입니다. 사장님이 냉장고 온도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요. 지연이 비웃었어요. 온도계요? 딱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순자가 지연을 봤습니다. CCTV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CCTV가 냉장고 쪽은 각도가 안 나와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봉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는 눈빛이 난처했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가방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이요. 사무실에서 순자의 가방을 펼쳤습니다. 파란 앞치마, 물통, 진통제,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어요. 지갑은 없었습니다. 20만 원은커녕 순자 자신의 지갑조차 얇고 낡은 것이었어요. 안에는 버스카드와 5천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순이 가방을 닫으면서 말했어요. 며느리야 없는데. 지연이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없다고 안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봉순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디 있다는 거야? 지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몰아붙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순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봉순이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갑은 내가 다시 찾아볼게. 오늘은 여기까지야. 지연이 나갔어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박씨,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러는지. 순자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 지갑 아마 사장님 방 서랍에 있을 거예요. 봉순이 눈을 크게 떴어요. 봉순이 사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이었어요. 서류 밑에 지갑이 있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였어요. 20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봉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사흘 전에 사장님이 서랍 정리하다가 거기 넣으시는 거 봤어요. 그냥 잊으신 것 같았는데 말씀드리려다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봉순이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갑이 없어진 걸 보고 짐작한 걸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봉순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이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순자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한 블록을 걸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연이었어요. 박씨, 진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는 사람이요. 지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법도 알고 눈치도 빠르고 어머님 서랍까지 꿰고 있고 설거지 담당이 그래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오래 살면 다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지연이 순자 앞으로 돌아서며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방해하지 마요. 이 식당이랑 건물이 어떻게 되든 박 씨랑 상관없잖아요. 2달만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순자가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게 스쳤어요. 분노가 아니라요. 순자가 말했어요. 맞아요. 2달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연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이 서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동안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류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것도 저장돼 있었어요. 봉순과 나눈 대화, 지연이 모함을 시도한 장면, 골목에서 나눈 말. 전부 다였습니다. 녹음기를 내려놓으면서 달력을 봤어요.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 있었습니다. 한 달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한빛감정평가법인. 오전 10시. 순자는 달력을 덮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반듯하게 접어 박스 위에 올려놓았어요. 내일 또 입을 것이었습니다. 한빛감정평가법인에서 연락이 온 건 순자가 출근한 지 5주째 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순자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주방 밖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일대 12채 전부 시세 반영했고요. 보고서는 오늘 오후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잠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토정로 골목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좌판을 펼치는 상인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파란 앞치마 끈을 고쳐 묶으면서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그 주 금요일이었어요. 점심 영업을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순자가 사물함 앞에서 앞치마를 접고 있는데
오미선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박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오미선이 주변을 살폈어요. 주방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연 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박 씨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 없냐고.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 아는 사람 없는지. 순자의 손이 앞치마를 접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박 씨 조심해요. 그 사람이 박 씨 뭔가 캐려는 것 같아요. 순자가 앞치마를 다 접고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미선 씨. 오미선이 더 말하려다 멈췄어요. 순자의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현관 발판이 조금 비틀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나갈 때 반드시 제자리에 맞춰두는 물건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그냥 지나쳤겠죠. 순자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갔어요. 방 안은 겉으로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서류 박스 위에 올려놓은 파란 앞치마에 접힌 방향이 달라져 있었어요. 누군가 열어봤다가 다시 덮은 거였습니다. 순자는 박스를 열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없어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순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봤다는 뜻이었죠. 순자는 박스를 덮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순이 순자를 조용히 불렀어요. 사무실이었습니다. 봉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정을 앞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 어제 며느리가 나한테 다시 건물 얘기를 꺼냈어요. 순자가 앉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매수자를 데려왔더라고. 부동산 개발 쪽 사람이라는데. 봉순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 의향서였어요. 건물 매매 희망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숫자를 봤어요. 시세보다 2억이 낮았습니다. 봉순 씨, 이 건물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금 얼마예요? 봉순이 대답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35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순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적힌 건 33억이에요. 봉순이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왜 낮게 부르는 걸까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매수자가 싸게 사고 싶은 거겠죠. 근데 사장님, 그 매수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봉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만 했는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한참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이 걸렸습니다. 매수 의향서에 적힌 법인명은 미래에셋DNC였어요. 순자가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록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설립한 지 4개월 된 신생법인이었어요. 대표이사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실질 지분 보유자를 따라가니 다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지연의 사촌 오빠였어요. 순자는 서류를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순을 만났어요. 이 법인 실소유주가 며느리 사촌 오빠입니다. 봉순이 서류를 보는 손이 떨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내가 팔 뻔했네. 봉순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박 씨, 당신 진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엔 지연이 했던 질문과 달랐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이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다 말씀드릴 날이 곧 올 거예요. 봉순이 순자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 식당으로 왔습니다. 봉순과 단둘이 사무실에 있었어요. 순자는 주방 개수대에서 마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아줌마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이상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봉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야,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 전에 어디서 일했는지도 불분명하고 주민등록 주소랑 실거주지가 달라요. 수상한 사람이에요. 잠깐. 봉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박씨 뒷조사했어? 지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순자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물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봉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며느리야. 미래에셋 DNC 알지?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손이 그릇 위에 멈췄어요. 물이 계속 흘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주방을 지나치면서 순자를 봤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적이었습니다. 지연이 나가고 봉순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순자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서 있었어요. 한참 후에 봉순이 말했습니다. 박씨, 이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순자가 그릇을 행주로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봉순이 순자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갈라진 자국들이요. 많이 고생하셨겠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순자는 달력을 봤어요. 동그라미 친 날짜까지 20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박스를 열었어요. 이번엔 맨 아래 파일을 꺼냈습니다. 가장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표지에 이름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호, 박민준, 남편 이름과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냥 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20날 전부터 지연이 달라졌습니다. 식당에 나타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대신 올 때마다 뭔가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봉순과 나누는 대화가 짧아졌고 순자를 보는 눈빛에 계산이 담겼어요. 저기는 여전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봉순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봉순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테이블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오늘 아침 이걸 두고 갔어요. 순자가 서류를 봤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어요. 수신인은 박순자, 발신인은 법무법인 한울. 내용은 짧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한속식당 재직 기간 중 업무상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였으며 이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각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봉순이 말했어요. 박 씨, 미래에셋 DNC 얘기를 내가 어디다 한 적이 없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방에 누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요.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류 박스를 누가 봤어요? 거기 미래에셋 DNC 관련 자료가 있었으니까 알게 된 거겠죠. 봉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불법 침입이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 방에 CCTV가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어요. 봉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 미안해요. 내 며느리 때문에. 순자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가 출근하니 봉순이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앉는 법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이었는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얼굴이 회색이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봉순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박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15년 전 마포구 일대 건물 5채를 보유했던 여자입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났죠. 지금 최 사장님 식당에서 일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조심하세요. 순자는 핸드폰을 들고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막상 글자로 보니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봉순이 순자를 봤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봉순을 똑바로 봤어요. 사실입니다. 봉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남편이 사업 실패를 숨기고 제명의 건물 5채를 담보로 대출을 끌어다 썼어요. 아들도 알면서 도장을 찍었고요. 하루아침에 전부 날아갔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봉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 뒤로 15년 동안 다시 모았습니다. 한 채씩이요. 지금은 52채예요. 봉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자가 말을 끝냈어요. 사장님 식당에 들어온 건 맞아요. 목적이 있어서요. 근데 사장님을 이용하려던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이 건물을 노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맞고 싶었습니다. 봉순이 오랫동안 순자를 봤습니다. 왜요? 나랑은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순자가 잠깐 멈췄어요. 저도 당한 사람이니까요. 봉순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손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봉순이 말했어요. 52채요. 네. 설거지하는 사람이. 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순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앞치마를 고쳐 두르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 바빠요. 일 시작하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왔어요. 봉순이 문자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님, 얘기 좀 했어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당장 내보내셔야죠. 봉순이 말했습니다. 잠깐. 지연이 멈췄어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봤어요. 며느리야, 박 씨가 왜 여기 왔는지 나 알아. 지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봉순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내가 뭘 하려 했는지도 알아. 지연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봉순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에셋 DNC. 사촌 오빠 법인이지.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봉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연이 순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굳었어요. 그러다 지연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좋아요. 다 아셨으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핸드백을 무릎에 올렸어요. 차갑고 여유로운 자세였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이 건물 팔아서 제가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것이지만 저도 가족이잖아요. 봉순이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솔직하게 물어봤어야지. 사촌 오빠 법인 만들어서 몰래 헐값에 넘기려 한 게 가족이야? 지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더니 순자를 봤습니다. 박씨. 순자가 지연을 봤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또렷했어요. 52채 맞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포구 도화동 일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12장이었습니다. 순자의 명의로 된 건물들이었어요. 순자의 눈이 서류 위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저 박씨 신분 알아요. 오래됐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박 씨가 왜 여기 왔는지도 알고요. 근데 있잖아요. 저한테도 패가 있어요. 지연이 서류 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순자였어요. 반지하 방에서 서류 박스를 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각도를 보니 창문 밖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순자가 한빛감정평가법인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미행했어요. 오래됐어요. 지연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박 씨가 저한테 이 서류 들고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 씨가 어머님한테 접근한 게 건물 매입 목적이라고 할 거예요. 52채 가진 여자가 설거지하러 왔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나가요. 그러면 저도 아무 말 안 할게요. 어머님도 상처 안 받고요. 다 좋잖아요. 봉순이 순자를 봤어요. 순자가 봉순을 봤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연이 일어서면서 서류를 챙겼습니다. 생각해봐요. 오늘까지요. 지연이 나갔습니다. 주방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봉순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순자는 잠시 개수대를 봤어요. 그리고 파란 앞치마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15년 전에도 조용히 나갔어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이번엔 안 나가요. 그날 밤 순자는 반지하 방에서 서류 박스를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던 파일을 꺼냈어요. 박정호, 박민준, 남편 이름과 아들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파일이 있었어요. 지연 관련 자료였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지연이 사촌 오빠에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변호사 연락처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열흘 뒤였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닫았어요. 파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반듯하게 접었어요. 그리고 박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흘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면하고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걸었습니다. 한솥식당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어떤 날과도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봉순이 육수 냄비를 올리면서 순자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는 눈빛,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지연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봉수는 그것이 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순자도 동의했어요. 지연이 조용한 건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봉순이 순자를 불렀어요. 방금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건물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고. 순자가 봉순을 봤습니다. 미래에셋 DNC요? 아니에요. 다른 법인이래요. 그린 파트너스라고. 순자가 말했어요. 사장님, 잠깐만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그린 파트너스 법인 등기를 조회했어요. 설립일이 사흘 전이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했어요. 이번엔 지연의 친오빠였습니다. 법인 이름만 바꿨어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이번엔 시세대로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35억이요. 순자가 말했어요. 사장님, 서두르시면 안 돼요. 매수자가 누구든 지금 당장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근데 박 씨, 열흘이라고 했죠. 그날이 뭔데요? 순자가 잠시 봉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빼앗긴 게 건물만이 아니에요. 그때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써서 처리한 거래가 있는데 그게 사문서 위조입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열흘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 접수 날짜가 잡혀 있어요. 봉순이 순자를 오래 봤습니다. 남편한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도요. 봉순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랑은 무슨 관계예요? 순자가 말했어요. 지연의 이번 사기 시도도 같이 묶을 거예요. 건물 매수 의향서, 법인 설립, 협박. 다 녹음돼 있고 서류도 있어요. 봉순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박 씨, 나한테 진작 말해줬으면 안 됐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서요. 며느리 일이니까요. 봉순이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힘든 건 이미 힘들어요. 엿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2시였어요. 순자가 마감 설거지를 거의 끝낼 때 사무실에서 봉순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지연이 오늘 오후에 어머님한테 전화했나 봐요. 계약서 들고 오겠다고. 내일 오전에요. 순자가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세대로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린 파트너스 명의로요. 35억. 공증도 같이 하자고 했대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서명하시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봉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이러는 건 돈이 정말 급한 거잖아요. 내가 그냥 빌려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순자가 봉순을 봤어요. 사장님, 지연 씨 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봉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23억이에요. 담보대출이 15억, 개인 채무가 8억이요. 건물 팔아서 채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봉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사장님이 빌려줬어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갚지도 못했을 거고요. 봉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내일 어머님이 사인하면 박 씨 얘기 절대 안 해요. 약속해요. 조용히 가는 게 서로 좋잖아요. 지연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어요. 서류 박스를 열었습니다.
변호사 연락처가 적힌 파일을 꺼냈어요.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한결 담당 변호사 최인호. 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일정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오전 9시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 박스를 덮으면서 파란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을 손으로 쓸었어요. 닳고 바랜 천이었지만 아직 튼튼했습니다. 15년을 버텨온 천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한결로 먼저 갔어요. 최인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5살의 조용한 남자였어요. 순자와 1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장 검토했습니다. 이상 없어요. 내일 접수하면 됩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건도 같이 묶었어요. 사기 미수, 협박, 업무방해. 녹음 파일이랑 서류가 워낙 명확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순자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최 변호사가 봤어요. 내일 접수 전에 지연 씨가 건물 계약을 강행하면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서류도 준비돼 있어요. 봉순 씨가 지연 씨 법인의 실소유주 관계를 알고도 사인했다는 걸 입증하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걸 막는 게 낫겠죠. 순자가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한솥식당으로 돌아오니 오전 11시였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개수대 앞에 섰어요. 점심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릇이 쌓였고 순자의 손이 움직였어요. 뜨거운 물이 튀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가 됐을 때 지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린 파트너스 관계자인 것 같았어요. 봉순이 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봉순 앞에 앉았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어머님, 오늘 바로 하시죠. 봉순이 서류를 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개수대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봉순이 펜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지연이 봤어요. 봉순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박씨, 이리 와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지연이 순자를 봤습니다. 눈빛이 굳었어요. 봉순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나 이 계약 안 해. 지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봉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린 파트너스가 누구 법인인지 알아. 지연이 순자를 봤습니다. 박 씨가 또, 봉순이 말했어요. 박 씨 아니야. 내가 직접 조회했어. 등기부등본.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저 지금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셔야죠. 가족이잖아요. 봉순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못해. 지연이 순자를 노려봤어요. 박 씨, 어머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목적 갖고 들어온 거, 건물 52채인 거, 다. 봉순이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지연이 굳었어요. 봉순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은 그냥 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지연이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양복 남자도 따라 나갔어요. 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봉순이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보리차를 가져왔어요. 봉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봉순이 찻잔을 감쌌어요. 박 씨, 내일이 그날이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순이 찻잔을 들었어요. 잘 끝내요. 고소장 접수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순자가 서 있었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법원 청사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순자는 외투 단추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준비됐습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15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사기. 남편 박정호와 아들 박민준에 대한 고소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지연에 대한 사기 미수, 협박, 업무방해 고소장이 함께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접수 완료입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순자는 접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손이 떨렸는데 막상 닥치니 오히려 고요했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순자가 접수증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니요. 이제 끝입니다. 법원을 나와 한솥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어요. 마포대교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5년 전 이 동네에서 처음 설거지 일을 시작하던 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는 등을 밀어내는 바람 같았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앞에서 맞이하는 바람이었어요. 한솥식당 앞에 섰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봉순이 육수 냄비를 저으면서 봤습니다. 됐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냄비를 저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순자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꺼냈어요. 두 손으로 펼쳤습니다. 닳고 바랜 천이었어요. 왼쪽 끈은 한번 끊어졌다가 꿰맨 자국이 있었습니다. 색은 거의 하늘색이 됐어요. 천천히 두르고 끈을 묶었습니다. 개수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법무법인 한결대회의실. 순자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파란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최인호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건물 매각 계약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연이 마지막으로 요청한 거였어요. 고소장 접수 소식을 들은 게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원한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받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자리에 나왔어요. 합의가 목적이 아니었지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어요.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걸음이 잠깐 멈췄어요. 파란 앞치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온 여자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지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소 취하하시면 저희도 박 씨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겠습니다. 건물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고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 취하는 없습니다. 지연이 순자를 봤어요. 박 씨,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나도 피해자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순자가 지연을 봤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했어야죠. 지연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봉순이었어요. 지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봉순이 천천히 들어와 순자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왜? 봉순이 지연을 봤습니다. 내 며느리 일이니까 내가 있어야지. 지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 자리는. 최 변호사가 말을 끊었어요. 잠깐요. 저희가 합의 자리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요청한 건
피고소인 측이고요. 저희는 한 가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지연 씨 명의로 된 녹음 파일 목록입니다. 총 47건이에요. 미래에셋 DNC 관련 통화 12건, 그린 파트너스 관련 통화 8건, 협박 관련 대화 5건, 그리고 오늘 아침 최 변호사님께 연락한 통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이 굳었어요.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기 미수,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오늘 오전에 접수됐습니다. 영장 청구는 내일 오전이에요. 지연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잠시 지연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연이 순자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모을 생각이었어요.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박 씨한테 직접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건물을 헐값에 빼돌리려 했고 저를 모함했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봉순을 봤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봉순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지연이 봉순을 봤어요. 봉순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 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옳은 게 내 편이야. 지연이 시선을 내렸어요. 봉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어렵다고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 도왔을 거야. 근데 넌 속이려 했어. 그게 나는 더 아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계산된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봉순의 표정도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절차는 법대로 진행됩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나갔어요. 지연이 일어서면서 순자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봤어요. 그 앞치마. 순자가 지연을 봤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줌마 앞치마잖아요. 왜 여기까지 하고 와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까지 온 증거니까요. 지연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봉순과 순자만 남았어요. 봉순이 순자를 봤습니다. 다 끝났어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랑 아들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통유리 창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매매 계약서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봉순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었어요.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지 않고 회의실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순자가 봤습니다. 봉순이 말했어요. 박 씨, 우리 식당 설거지 담당 자리 아직 있어요. 순자가 봉순을 봤습니다. 봉순이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52채 가진 사람이 설거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요. 순자의 입가에 무언가 번졌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 형사법정.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지연의 공판이었어요. 사기 미수, 협박,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재판 전날 지역 경제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재벌가 건물 헐값 매각 시도 설거지 직원이 막았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따로 있네. 설거지 아줌마가 진짜 사장이었던 거잖아. 저런 며느리 뒀으면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 봉순 사장님 힘내세요. 법정 앞줄에 봉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과 오미선도 와 있었어요. 그 옆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는 두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피고석에 앉았어요. 변호인단이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지연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합니까?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일부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증거 기록 검토 결과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 증거가 명확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봤습니다. 피고인 이지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방청석이 웅성였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봉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어요. 굳은 살 박힌 봉순의 손과 갈라진 자국이 있는 순자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봉순이 말했습니다. 박 씨, 남편이랑 아들 거는요? 순자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첫 공판이에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서소물로를 지나 마포구 쪽으로 걸었습니다. 봉순이 먼저 말하지 않았고 순자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한솥식당 앞에 다다랐어요. 봉순이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봉순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뼈다귀의 장국 2그릇 해줘요. 정순 씨. 순자가 들어가면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파란 앞치마를 꺼냈어요. 천천히 두르고 끈을 묶었어요. 처음 이 식당에 들어온 날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그때는 시작하는 날이었고 오늘은 끝낸 날이었습니다. 개수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 위로 흘렀어요. 갈라진 자국 사이로 물이 스며습니다. 오늘은 차갑지 않았어요. 여러분, 묵묵히 살아온 사람의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순자의 파란 앞치마처럼 낡고 바래도 그 안에 담긴 세월은 진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